미안해. 저는 제가 운동 갔다 와가지고 애들 밥 차려주고 씻지도 않고 바로 찍는 거거든요. 씻으면 이제 찍기 싫어질 것 같아서 예전부터 이렇게 정리해놨었는데 영상 찍는 거를 계속 미뤄왔었어요. 우선 수술한 지는 제가 5월 달에 했으니까 4달하고 2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동안 처진 살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꼭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미뤄만 왔네요. 복부거상을 하게 된 계기 2016년에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임신을 하고 거의 살이 안 쪘었거든요. 애들만 크고 58, 9kg로 임신을 했는데 7, 8개월까지 10kg 정도 찌고 막달에 거의 7kg에서 한 10kg 정도 확 불면서 그때 배가 빡 하고 지렁이가 한 100마리가 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배가 흐물흐물해지고 이렇게 처진다고 해야 되죠. 거의 이렇게 배꼽 밑에 선 기준으로 이렇게 탁 쳐져버린 거예요. 애들 돌보고 일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코로나 시즌 끝나고 일을 쉬면서 애들도 손이 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살이 확 쪄버렸어요. 갑자기 거의 한 86kg까지 쪘었으니까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14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그때 배가 진짜 살이 빠지니까 그래도 빵빵할 때는 좀 덜 겹쳤었는데 살이 빠지다 보니까 완전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배 이렇게 음부를 덮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했고 애들 학교 가서 적응하고 나면 저도 일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시간 내서 수술하기 어렵겠다. 왜냐면 일을 시작하면 쭉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상담 받으러 다니고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하게 됐어요. 우선 병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우야 카페, 뭐 강남 언니 이런 데를 진짜 옛날부터 많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봤었어요.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놨었는데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여야 되고 CCTV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 입원 가능한 병원, 복부 디자인 어떻게 하시는지 복부 성형을 하게 되면 배꼽을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제가 시술한 부위는 최종적으로 복부 풀 복부 거상, 그 다음에 배꼽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직근 붙고, 이제 옆구리 살짝 지방흡입, 완전 국소 부위만 지방흡입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키니 라인으로 이렇게 일자로 흉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위 아래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진짜 많이 걱정했는데 원장님이 이 옆부분, 이 윗 옆구리 부분을 그 살짝 지방흡입 해주셔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매끈하게 나왔거든요. 네, 수술 과정. 상담을 하러 방문을 하고 제 스케줄 잡고 수술 전 검사가 필요해가지고 병원에 갔고요. 그 다음에 안내사항 받으러 원장님 뵙고 수술 부위 확정 짓고 하러 갔고 세 번째 내원 때 수술을 했어요. 이제 상담 때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몸에 컴플렉스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벗기가 쉽진 않았는데 꼭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원장님 배 잡고 이렇게 그 배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기억도 안 나요? 수술날 전 새벽에 올라가서 12시 수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피어싱이 안 빠져가지고 그냥 차고 가서 막 낑낑대고 빼주셨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피어싱 꼭 빼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상관없었어요. 발가락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내일은 상관없었고 이제 수술실에 걸어 들어가서 눕죠. 눕고 마취과 원장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 오시고 상담해준 실장님 오시고 저 무서워요. 잘 되겠죠? 하면서 잠들었어요. 실장님이 손 잡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끝났어요. 해가지고 탁 깼는데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입원실까지 가서 그날 또 걸어서 퇴원해서 에어비앤비 거기서 1박 하고 좀 넓은 고스텔을 잡아가서 1박을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몸도 괜찮고 일어났다 앉았다도 혼자 할 수 있고 힘들지만
근데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이제 혼자 2주를 지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는 우선 병원을 맨날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까운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가 뭐 어린이날 시즌이어서 편한 뭐 호텔 뭐 모텔 뭐 이런 데도 연박은 할 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빈대 잡아서 갔더니 너무 불편해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원장님한테 여쭤봤죠. 저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몸 괜찮으면 가도 된다. 대신 이제 내원은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집에서 요양하면서 회복했습니다. 이제 4일차 때 그때 피통을 하나 빼고 그 다음에 2주 정도 돼서 또 피통을 뺐던 것 같아요. 그때 원장님이 제가 1주차 갔을 때랑 1주차 갔을 때 그때 빼주고 싶어 하셨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2주차까지는 차고 있었고 그거는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빼고 나니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빼는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빼는데 아우 씨 그지 같아요. 그래서 좀 민망했죠? 어른스럽지 못했죠? 그리고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통증? 저는 가슴도 많이 처졌어가지고 가슴하고 배에 동시에 고생했거든요. 근데 가슴은 솔직히 원장님이 말렸어. 이것도 힘든데 같이 하면 매우 힘들 것이다. 아니다. 난 하겠다. 나는 이제 이런 시간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못할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하겠다. 우겨서 살짝 한 번에 했죠. 근데 통증이 저는 진짜 신기하게 없었어요. 다음날부터 없었고 그러니까 불편했죠.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한 거고 그거 일어나거나 뭐 기침하거나 뭐 그럴 때는 통증이 있었는데 뭐 계속 아프다 할 그런 통증은 없었고 대신 이제 상처 부위가 이렇게 당겨지면 아무래도 흉터가 늘어날 수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숙이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거는 뭐 통증하고는 관련 없는데 대신 이렇게 숙이고 다녀야 되니까 많이 불편했고 최대한 오래 그렇게 하면 됐었고 목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기도석관을 하잖아요. 전신마취 할 때. 그래서 며칠 동안 목 아팠고 최대한 똑바로 누워서 자야 되고 상체 살짝 서 있어야 되고 다리도 쭉 못 펴고 그래서 그 불편한 건 있었는데 통증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애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배에 막 바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예민하고 좀 신경 예민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다음날부터 걸어다니까 원장님도 좀 어이씨 어유 젊으셔서 그런지 아주 회복이 빠르시네요 막 그랬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복부거상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2주 동안 일나지도 못했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저는 혼자 그냥 폴폴 돌아다니고 산책도 계속하고 집안일도 하고 2주 후부터는 센터에 유산소도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2주 후부터는 유산소 가능하다고 하셨고 2달부터는 웨이트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웨이트 2달 차부터 살살 시작했고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 기량 찾아가고 있고 아주 웃겨보세요. 프로필도 등록했는데 이제 40일 남았는데 아직 69kg. 결과적으로 저는 대대대 만족이에요. 이 배가 진짜 너무 콤플렉스였고 이게 이렇게 처져 있다 보니까 위로 바지를 입으면 겹쳐서 아프고 보기 제일 흉한 게 크고 그게 너무 이제 거울도 보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고 내 몸이 싫어지고 또 자존감도 너무나 낮았어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레깅스도 막 입고 다니고 크롭티도 입고 다니고 배가 없어지니까 뭐 다른 데 뚱뚱하던 말던 또 이게 수술이라는 게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거고 이건 정말 신중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수술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회복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중간중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조금만 뭐 여기가 살짝 뭐 통증이 있다 아니면은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하면 되게 불안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좀 심리적으로 제가 좀 그랬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는데 이게 사람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정말 신중히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많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 부분들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대비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게 있거든요. 수술 후에 생리를 해가지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탐폰이랑 그 다음에 기저귀 생리대 챙겨갔어요. 복부나 가슴 수술 하다 보면 이렇게 벗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셔츠형 원피스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저도 셔츠형 원피스 위에 걸치고 태어났거든요. 왜냐면 이제 핏줄도 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바지는 좀 여기 피통이 배꼽 밑에 달려있다 보니까 거기 위에 바지가 입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보호자. 최대한 오래 같이 옆에 편하신 분이 있다면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이틀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슬리퍼 꼭 필요하고 지금 흉터 케어는 시카겔 붙이면서 하고 있고 그 시카겔 비싼 그 겔이 있어요. 그거를 막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붙이면서 생활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흉터 뭐 색소 케어라든지 그리고 고주파 관리도 초반에 몇 번 받았고 흉터 케어 이런 부분은 뭐 환자 상태에 따라 아니면 병원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상담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라서 그리고 잘 체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했는데 너무 잘해주세요. 항상. 저는 항상 인복이 많습니다. 다들 사랑해요. 브이로그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수술 후에 모든 욕심이 사라졌어요. 그냥 모든 욕망이 다 사라졌고 옷도 안 사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머리도 안 잘랐어요. 그다음 머리는 너무 지저분해서 잘랐고 큰 컴플렉스가 사라지다 보니 다른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답니다. 우선 다이어트 열심히 하려고요. 병원 정보는 의료법상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알려드리고 싶죠. 저 이게 수술해주신 원장님이 좀 젊으시고 인플루언서고 또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좀 많이 민망하고 부끄럽고 했지만 뭐 어쩌요. 나 환자고 그 의사인데 잘 돼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원장님 티인 것 같아. 티.